일도 프로답게 하시면 참 멋있지만 회사 안에서 사랑도 반 이상의 분들이 사내 연애를 경험하셨고요. 뭐야? 다 하고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걸 고려해야 되고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랑의 장이다. 헤어지고 나면은 회사 밖에서 연애한 거는 이제 다른 차원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줄타기 같은 사내 연애가 지켜줘야 될 몇 가지 룰.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사내 연애. 연애 중에서도 웬일이야 이런 사내 연애. 삶의 장소라는 게 회사가 또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피해가기도 그냥 하기도 참 어려운 게 사내 연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 연애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해야 러브 스토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내 연애 경험이 있습니까? 거의 반 이상이 사내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자료들이 있어요. 속상하시죠? 뭐야? 다 하고 있었어? 나는 뭘 한 건가? 사내 연애를 할 때 장점들을 무엇이라고 꼽았냐면은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 오늘 나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해해 준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하고 일하는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요즘 뭐가 힘든지를 굳이 막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위로와 공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일상을 얘기하면서 공감받기 원하는데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사전 설명 굉장히 길게 해야 될 때 많이 있잖아요.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아? 나 요즘 진짜 회사 장난 아니잖아. 왜? 뭔데? 야, 우리 회사 있잖아. 김 과장님하고 최 부장이 있거든. 둘이 입사 동기야. 근데 이 둘이 사이가 장난이 아닌데 그게 우리한테 완전 영향이 와. 그래? 왜? 작년에 인사평가 시즌이었거든. 김 과장이 연봉이 더 먼저 오른 거야. 그 최 부장이 열받지. 그래서 최 과장이 화가 났어? 아니, 김 과장이라니까? 최 과장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됐다. 됐어. 그냥 마시자 오늘은. 오늘 스트레스를 받은 얘기 요만큼을 하려고 그러면서 되게 짐 빠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말 안 하고 이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제 사내 연애는 설명하다 지칠 필요가 없고 오늘 되게 힘들었지. 너네 회의 되게 살벌하더라.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으니까 장점 있죠. 그리고 얼마나 활력소가 되겠어요. 회사에 가시는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그렇게 눈이 잘 떠지고 콧바람을 내면서만 가시게 되죠. 하지만 또 이제 이런 단점도 있죠. 헤어지고 나면은 회사 밖에서 연애한 거는 이제 다른 차원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참 그 피곤한 일입니다. 회의 딱 하고 나왔는데 남친 혹은 여친한테 톡이 와요. 회의했나 봐. 웃음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더라고. 거기까지 들리는구나. 아니, 우리 이번에 프로젝트 새로 하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뭐 개그 프로젝트인가 보지? 아주 그냥 웃음꽃이 만발하더라. 그러면 뭐 회의를 울면서 하냐? 서로 막 모니터링을 막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약간 감시당하는 것 같은 이런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사내 연애는 그리고 회사라는 그 조직 안에서 개인적인 연애사를 또 펼쳐가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줘야 될 매너와 행동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회사에서 사랑까지 얻은 자들의 덕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덕인 거죠, 덕. 첫 번째는요, 다른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사랑하다 보면 이렇게 시선이 협소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사내 연애를 할 때도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동료들하고 관계를 적극적으로 잘 맺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이렇게 막 눈치, 흑증 이런 것만으로도 채팅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충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하고의 관계를 굳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참 곤란하죠. 업무를 할 때는 다른 동료들하고도 결정적인 소통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보통 평상시에 의사소통들을 잘 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요, 연인에게 업무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내 연애를 하는 이유 중에서 연인에게 업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정말로 B라고 생각해요. 형평성의 문제죠. 절체절명의 상황,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 왔는데 내 힘으로 너무 버겁고 컨디션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연인이 아주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내 업무에 대해서 서포트를 받는다거나 업무에 대해서 계속 뭐 개인과외처럼 이렇게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죠. 도움을 주는 연인 편에서도 잠깐 5분, 10분 어드바이스 뭐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1시간, 2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해야지, 그거를 어차피 다 우리 회사 일이잖아요 막 이런 식의 논리로 그렇게 하는 건 조직의 리듬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회사에서 스킨십 하시지 않는 거예요.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들 그냥 하셔. 엘리베이터에서 막 손 쬐끔 잡고. 인간이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잖아요? 그러면 보지 않아도 누가 손을 잡잖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서요. 뭐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탕비실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백허그.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누가 꼭 봐. 반드시 누가 보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회사 안에서 서로의 몸의 거리를 1.2m 유지하는 거예요. 호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쓸 때도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1.2에서 1.5m 띄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달프시겠지만 회사잖아요. 비밀 연애를 대부분 하고 계실 텐데 투샷으로 잡히는 건 정말 불리한 일이에요. 회의 한번 같이 하잖아요. 둘이 나가면 꼭 누군가 얘기해요. 나만 느끼는 거니? 니네가 느끼는 이 느낌이 나만 느끼는 거야? 그리고 너 봤지? 아니 왜 저렇게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이러면서 다 눈치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밀 연애할 때는 누군가의 그 시선에 투샷으로 들어오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직장에서 싸우시지 않는 거야. 싸움은 회사 밖에서. 어제 못 끝낸 싸움을 아침에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 전투력 만렙 해가지고 얼굴이 좋아 보이네. 나만 못 잔 건가? 옥상으로 잠깐 올라오지. 옥상에서 한 번 붙으시면 그러면 또 그것도 꼭 누가 봐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딱 써야 되잖아요. 회사 밖에 연인하고 싸워도 참 일 잘 안 되고 결혼한 사람들은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와도 일이 참 힘들어요. 애하고 싸워도 힘들고. 직장에서 싸우지 않는 거, 에너지 안배를 잘 하는 거, 사내 연애자들이 갖추어야 될 덕입니다. 데이트 장소를 회사 근처에 잡으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정서가 약간 마비되면서 판단력이 약간 떨어져요. 그 둘이 있으면 안 들킬 것만 같죠? 사람들이 다 봐요. 데이트는 좀 불편해도 회사에서 각자 나와서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 가서 거기서 다시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만나야지. 그래도 들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회사 근처에서 데이트하는 거 안 된다. 연차를 같이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CSI가 되게 돼요. 여러분을 수색하게 됩니다. 수색하러 나서게 돼요. 그 중요하고 바쁜 시간에. 꼭 그리고 세상 일이 정말 희한한 게 꼭 그때 여러분을 동시에 찾을 일이 생겨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꼭 누가 찾아요. 아, 정 대리님 연락이 안 돼서요. 전 대리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대리님 휴가 가셨는데. 아, 왜요? 아, 그 파일을 대리님이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근데 거기 김 대리님도 그때 프로젝트 같이 하셔가지고 김 대리님도 파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 저희 김 대리님도 오늘 휴가셔가지고 그래요? 오늘 대리님들 다 휴가 가는 날이야? 왜? 왜지? 왜 대리들이 다 지금 휴가를 간 거지? 이러면서 이제 다 같이 CSI가 되게 되는 거죠. 꼭 회사에서 SNS 친구 맺은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과 함부로 SNS 친구 맺는 거 아니에요. 치밀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증거가 남기 마련이거든요. SNS에 태그 공항 좋은 날 혼자 이렇게 뻥은 치지만 캐리어 끝이 이렇게 딱 찍히고 거기에 네임택이 딱 붙어있죠. 근데 그 네임택이 김대리 거예요. 김대리랑 출장 갔던 그 사람이 출장 갔을 때 어머 네임택 너무 예뻐요. 이런 거 어디서 사셨어요? 했던 그 네임택이 거기가 있어요. 모든 조각이 합쳐지면서 이 CSI의 수사가 되는 거죠. 사내 연애는 여러분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일단 비밀 연애로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이런 룰들을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서로를 보호해 갈 수가 있습니다. 들키면 바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둘이 만나요? 네. 웬일이야. 축하해요. 이렇게 되죠. 근데 둘이 만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럼 뭐라고? 뭐야? 그럼 이제 둘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들키면 바로 인정하는 거고요. 비밀 연애가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예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보다 바로 아래 직급을 사귀게 됐을 때는 반드시 자기의 상관한테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내 연애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업무가 맞물려 있어요. 내 연인이 컨펌자가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건 다중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업무 조정 같은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도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동료들에 대한 예의이죠. 내가 가진 이 프로젝트의 비밀,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업무 고민을 얘기하시는 것은 좋지만 연인임과 동시에 우리 회사의 구성원이죠. 중요한 일들의 담당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킨십, 성적인 관계 스킨십은요. 일반 연애보다 훨씬 더 슬로우하게 가셔야지 돼요. 헤어졌을 때 스킨십을 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좀 괴로움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신중하게, 훨씬 더 느리게, 훨씬 더 관계를 더 잘 가늠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본캐와 부캐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본캐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회사의 일원으로 일하는 게 본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연인으로서 서로가 작동하는 거는 6시 이후에 부캐로서의 캐릭터를 드러내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사내 연애자들을 대하는 동료들에게도 또 덕이 필요하겠죠.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덕은 무슨 덕이냐. 외로운데. 난 그저 화가 날 뿐이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동료들이 갖추시면 좋을 만한 덕은요, 놀리시지 않는 거예요. 또 그렇게 놀려요. 좋아 보여?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둘이 눈빛이 아주 요즘에 아주 그래. 내 처음부터 약간 그렇더라고. 이렇게 놀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관계를 캐묻지 않는 거예요. 프라이빗한 거를 막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회식하고 약간 한 잔 드시면 첫 키스는 하셨어요? 설마 회사 옥상은 아니죠? 요즘 굉장히 피곤해 보여. 우리 회사 요즘에 피곤할 일이 없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관계를 캐묻거나 성적인 농담 이런 거 이제 하시면은 그건 진짜 매너 아니에요. 좀 내버려 두세요. 또 그렇게 도와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둘이 잘 되던 약간 안 되던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약간만 그러면 싸웠어? 아까 눈 한 번도 안 맞춘 거 맞지? 내가 본 거 맞지? 헤어졌어? 또 좀 회사에서 어떻게 이 사람하고도 다니고 저 사람하고 다니고 그러죠? 그걸 또 그렇게 물어다 나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입하고 어디 가더라? 간식 사러 가나? 그게 꼭 같이 갈 일이냐? 요즘 배달도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막 소문을 막 재생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옷이 똑같다며, 어제 입은 옷이랑 똑같다며, 그런 거를 꼭 열심히 막 사내 채팅을 하면서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료들을 대하실 때 좀 내버려 두고 한 발짝 뛰어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참 사랑이라는 게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이별에 다다르게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사내 연애를 선택하게 되신다고 한다면 사내 이별의 지점까지도 고려하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내 연애는 그 내일이 없는 사랑처럼 질주하면은 서로가 많이 큰 상처를 주고 또 회사에도 상흔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아파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또 실연을 당했을 때 정말 너무나 그 이별의 아픔이 있을 때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큰 고통을 받을 때 느끼는 뇌의 영역하고 똑같은 곳에서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뇌의 영역 활동이 똑같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진통제 먹으면은 아픔이 이렇게 진정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아픈 거거든요.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를 안 보는 게 원래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만났다 헤어졌는데 한때 연인을 맨날 출근해서 봐야 된다는 거는 스트레스와 아픔을 계속해서 맞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내 이별은 이별 후 케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서 마인드 컨트롤을 일단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나의 본캐는 원래 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출근하실 때 본연의 임무를 기억하자. 리마인드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헤어진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시지 않는 거 사내 이별의 매너예요. 김 대리님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매너 좋지 않아요? 진짜 혼남 중에 혼남 누가 이랬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다시 봐. 너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진짜 뚜껑 열어보면 완전 아닌 거 알지? 눈 똑바로 씻고 다녀요. 막 이런 식으로 험담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접촉을 최소화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별하실 때 이 부분을 협의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만저만해서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얘기했으면 우리가 회사에서도 자주 타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나는 이제 주로 1호기를 이용할 테니 당신은 이제 4호기를 이용하시오. 이런 식으로 협의해야 되고요. 근데 회사 근처 편의점 보통 2개 정도 있잖아요. 나는 이쪽 편의점을 갈 테니 당신은 저쪽 편의점을 다니시오. 그 다음에 서로 그렇게 사이좋게 쿠폰 찍었던 쿠폰마저 얼마나 가슴을 뱁니까? 나는 이제 커피는 주로 이쪽 카페를 갈 테니 당신은 저쪽 카페를 가시오. 이별할 때 꼭 이거를 협의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만날 수 있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다시 열심히 힐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일을 막 하면서 일을 통해서 승화하고 애도하고 이러면서 막 승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사내 연애는 텀을 굉장히 길게 두셔야 한다라는 거. 다음번에 사내 연애는 쉽게 시작하지 않는 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로 만난 사이에 그 사랑까지 잡으면 참 정말 좋겠지만요. 결코 그 쉬운 일은 아니죠. 회사라는 것은 개인의 공간이 아니고 다른 동료들의 엄숙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사랑까지 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사람으로서 매너를 갖추고 이제 사랑을 하신다면 또 주변의 응원도 받고 내 자신에게는 또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도 프로답게 사랑도 프로답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